6월 평가시험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문제면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딱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의 시험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다.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쉬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내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남겨주니까 그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100점을 맞느냐 96점을 맞느냐 아니면 더 안 좋은 점수를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조금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도 못 풀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 필수적인 내용은 완벽하게 물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어떤 문제는 하나하나 쭉 해봄으로써 접근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고 하나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그게 충분히 훈련이 돼야 실전에서도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미처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네 문제를 푸는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21번과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오는 자리인데 그래서 21번과 30번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려워 보이는 20번과 29번을 추가해서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은 바로 상용 로그와 관련된 문제고 최근에 출제된 상용 로그와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난이도가 있는 즉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 지표와 가수를 따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20번에서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 로그 x의 지표 즉 로그 x의 가우스 정수죠. 그거를 fx라고 한다. 이럴 때 FAB는 바로 로그 AB의 지표겠죠. FAB가 FA 곱하기 FB 플러스 2를 만족한다. 자, 그럼 우리가 로그 A가 있고 로그 B가 있고 이것의 지표 가수, 이것의 지표 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로그 AB는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의 지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이게 1 미만일 때죠. 0과 1 사이, 0과 1 사이 합하면 0에서 2 사이고 가수는 반드시 0에서 1 사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0에서 2 사이다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지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이게 바로 지표와 가수를 구하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자 원칙이죠. 이게 만 2알파가 된다든지 3알파가 돼도 마찬가지.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지표, 이게 가수가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클 때 물론 안 썼지만 0 이상일 때 2 미만일 때죠. 이럴 때는 이거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 1 해서 바로 1점 얼마니까 1을 빼야 가수, 1을 더한 게 지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FAB는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FAB가 FA, FB 플러스 2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m 더하기 n이거나 m 더하기 n 플러스 1이거나 후보가 둘 중에 하나고 여기는 mn 플러스 2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m과 n은 일반적인 식을 먼저 구해도 되고 어차피 20 이하의 자연수,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지표는 뭐 아니면 뭐다? 0 아니면 1이겠죠. 0 아니면 1. 그래서 0 아니면 1이니까 그냥 0이나 1인 경우를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선생님은 해설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mn은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야 되죠. 근데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가 뭐라 해야 돼? 지표 m이 2가 돼야 되니까. 지표가 2가 되려면 몇 자리수? 세 자리수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20 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생기네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이 시간 넘어오면 mn-m-n 플러스 1이 0이고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m-1 곱하기 쓴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죠. 이거는 m-1 곱하기 n-1이 인수분해하면 이쪽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결국 m이 1이거나 n이 1이다. 여기서 n더가 아니라 뭐다? 5R이죠. 5R. m이 1 또는 n이 1 이렇게. 결국 여기 있는 지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된다. 원래 우리가 지표는 후보가 뭐였어? 0 아니면 1이었죠. 0 아니면 1인데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 그 말은 1, 0, 0, 1, 1, 1이 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일 때 당연히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려면 하나가 1, 하나가 0일 때가 최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 FAB가 이게 될 때고 FAB가 이게 될 때는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클 때였죠. 여기서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이니까 1, 0, 0, 1, 1, 1이 후보인데 당연히 제일 작은 거는 이 수의 합이 작으려면 자리수가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1보다는 0이 작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1, 0, 0, 1, 1, 1을 다 해보는데 지금 1, 0이나 0, 1은 어차피 구하는 답이 같을 거고 1, 1은 최소는 아닐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조건이 바로 이거니까 남은 조건이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크다 이 조건이죠.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쓰려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한 게 1보다 크려니까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로그 AB가 바로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이상이니까 이거는 얼마 이상? 바로 2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는 바로 10의 제곱 100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100 이상이 되는 곱해서 100 이상이 되는 수에 대해서 A 더하기 B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이 틀리기 쉽죠. A 더하기 B는 2 루트 AB가 되고 AB가 100 이상이니까 20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틀리겠죠. 반드시 이때는 이게 뭐가 돼야 돼? A와 B가 같아야 되는데 AB가 같아야 등호가 되는데 두 자리수와 한 자리수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은 실제로 등호가 안 생기니까 20보다 뭔가 큰 값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뭐 3, 4, 5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곱해서 100 이상이 되는 두 자리수와 한 자리수를 찾으면 되는데 두 개가 딱 같을 때가 최소니까 두 개가 비슷비슷해야 곱이 100 이상일 때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한 자리수 중에서 비슷하려니까 한 자리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 9, 두 자리수 중에 곱해서 100이 넘으려니까 10 얼마가 돼야 돼? 1은 안 되고 12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100 이상 더하면 얼마? 21이 된다. 이렇게. 어차피 곱해서 100이 되는 수 중에 이게 좀 더 작아지고 이게 이렇게 돼 보면 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여기에 1 가지고 1씩밖에 안 커졌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이게 7대 보면 얼마? 10? 뭐 계속 갔네. 자, 다시. 뭐 6되면 16 이렇게 되는 순간 커지죠. 차이가 작아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자, 아예 네, 뭐 그래프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곱이 일정할 때 여기는 딱 100이 아니라 100을 넘을 때를 하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경우도 값이 같아졌죠.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는 이 두 수가 비슷비슷해야 합이 작아진다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면 자연수N에 대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자. fn은 0이고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 이상이다. 지금 fx는 이런 걸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2차식. 그런데 조건 나에 많은 조건이 들어가 있죠. x 플러스 n 곱하기 fx. fx라면 여기에 x 마이너스 n이 오고 여기가 2차식이 이렇게 더 올 건데 이것이 항상 0 이상이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것은 이것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이거 위에 있다.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런 게 차수가 홀수차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렇게나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 있죠. 통과를 한다는 것은 이게 0 이상일 때도 있고 0 이하일 때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럼 항상 0 이상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 안 되고 통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차수가 홀수차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 가능성 문제랑도 상관이 있죠. 여기가 홀수 특히 1일 때는 이렇게 통과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꺾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과하지 않으려면 위에 이 차수가 짝수차라면 되고 현재 하나씩 있는데 차수가 짝수차이려니까 이 2차식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이 2차식이 이 인수를 이게 차수가 짝수차가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이 2차식이 바로 다시 이 인수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fx는 바로 x-n 곱하기 이 자리가 x 플러스 n, x-n 이렇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다가 되려니까 4차식이 항상 0 이상이려 되려면 접해야 돼서 차수가 짝수차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죠. 그럼 이제 거기서 찾기만 했으면 이제 fx는 찾았고 이제는 이것의 뭐만 찾으면 돼? 극대값만 찾으면 되죠.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바로 뭐다?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거고.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의 극대값은 여기가 n, 여기가 마이너스 n 이렇게. 그러면 극대값 an은 여기 y값이고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x를 찾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n이죠. 특별히 우리가 3차 함수일 때는 이게 이렇게 근이 하나 중간되면 이게 1대 2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편리하죠. 이거는 알아두면 자주 쓰인다. 이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n일 때 f 마이너스 3분의 1n을 하면 자 이게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n을 넣으면 여기가 뭐가 된다? 3분의 2n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n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9분의 16 n의 제곱. 그럼 32는 어차피 자연수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n이 3의 배수면 되겠죠.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최소가 되려니까 n은 값이 얼마? 3 되겠죠. 그럼 n이 3이면 그대로 약분해서 바로 극대값은 32가 되겠다. 이런 얘기.
그게 21번 문제. 그래서 요 조건을 잘 이해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보면, 자, 29번아. 자,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있고, 자, 함수가 연속이 될 때, 절대값이라는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죠.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꺾어 올린 그래프.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요렇게 생긴 거고, 이거를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완전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올라가면 이 자리가 값이 1 이렇게. 그럼 이제 y는 t와 이것의 교점의 개수는 t의 위치에 따라 t 값에 따라 교점 개수는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교점의 개수 ft는 ft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우리가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는 이 직선을 아래 위로 쭉 이동해 보면 되죠.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이 하나도 없고, t가 0이 돼야만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0 되기 전까지는 제로,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 딱 2개이다가 그 다음에 0보다 커지면 교점이 4개가 되죠. 이게 얼마까지? t가 1일 때까지. 그럼 t가 1이 딱 되는 순간은 여기가 중간, 교점은 몇 개? 3개가 되죠. 그래 이제 그것보다도 커지면 교점은 다시 몇 개다? 바로 2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 ft의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는 t가 0일 때와 이 점을 지나는 t가 1일 때 이 두 점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두 점에서 불연속, 나머지에서는 연속이죠. 이럴 때 ft, gt, 이 0과 1에서 불연속인 이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에서 가장 흔한 바로 방법이죠. 함수 ft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는 하는데 서로 다를 때, 이렇게 값이 존재는 하는데 다를 때 이거를 연속에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여기 뭔가가 와서 이게 곱해져서 다 같은 값이 되려면 가장 흔한 거는 이게 0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불연속인 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를 곱하면 이게 0이 돼서 다 같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는 흔하지 않은데 가끔 쓰이는 방법은 여기도 불연속이 되는 방법. 여기도 불연속이 돼서 예를 들어 3, 4, 6 이렇게 돼도 같을 수도 있겠죠. 둘 다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건 아주 가끔씩 있고, 대부분은 이게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럼 지금 0과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연속 함수 중에서는 0일 때와 1일 때 0이 되는 함수를 곱하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이 두 군데서는 0이 돼주면 된다. 그럼 이제 그런 함수인데 문제에서 gt가 몇 차다 그랬다. gt가 2차식 개수가 1인 2차식. 그럼 지금 0에서 0, 1에서 0이 되려면 이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 1인 2차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gt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gt에 대해서 f3 더하기 g3은, f3은 여기 3일 때니까 값이 2가 되겠고, g3은 여기에 3을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2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아는지 묻는 문제. 그래서 미분에서 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돌아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출제됐던 그 내용이 문제 속에 녹아서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30번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300 이상이 되게, 개수가 300개 이상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일단 문제 자체가 벌써 약간 위압감을 주죠. 문제가 계속 표현 자체가 우리말이 일단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값을 fn이라고 할 때 f2, f3, f4 곱한 값을 구하라. 결국 n이 얼마나에 따라서 자연수 개수가 순수한 개수 300 이상이 되게 하는 k 최소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k 최소값이 n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를 f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가 n의 k보다 작으면 b는 로그 n의 a보다 작고 a가 n의 k보다 크면 등호는 여기. 그때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의 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자, 선생님의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보통 학생들이 어떤 거에 약한가 하면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쭉 구해봐서 뭔가 추론하는 이런 거에는 익숙하고, 뭔가 주어진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나 도형을 이용해서 간단히 풀어내는 이런 데는 조금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할 때도 직접 하나하나를 써서 추론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함수의 그래프와 상관이 됐을 때는 좌표 평면에 그려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30번 문제도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그래도 눈에 조금 더 보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순서상 A, B니까 A를 X축으로 보고 B를 Y축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작다라는 거는 아래쪽이라는 얘기죠. 등호는 Y는 로그 N의 X 이런 꼴이죠. Y는 로그 N의 X인데 A, B니까 B는 로그 N의 A 이렇게 돼. 그럼 지금 이 n 값이 우리가 2, 3, 4, 1 때 구할 거니까 n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n의 k제곱이면 여기는 k 이렇게. 그럼 이게 작다라는 거는 이 곡선 경계를 포함해 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 정수점 AB의 쌍, 격자점 개수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 이상이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1이고 a, b는 자연수 개수고, 그럼 이제 일단 이 줄은 b가 0이 되니까 안 속하는 거겠죠. 여기는 안 속하고 여기는 속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줄에 있는 a, b의 격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면 결국 2차 함수를 완전 제곱해 놓은 거죠. 그럼 이거 콤마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뭐가 돼?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k일 때 k 제곱, 여기 k 제곱을 지나고 바로 요렇게 되는 2차 함수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는 y 값이 0일 때니까 x-n의 k제곱이 k제곱. 그럼 x는 n의 k 플러스 k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아래쪽.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여기 x축은 점선이고 여기는 실선이 되는 바로 요 영역에 속하는 격자점 개수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셀 거냐? 일단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세야 될 것 같죠. 여기.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 함수가 y가 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플러스 k제곱. 그럼 이 y 값이 얼마로 될 때 x 값은 구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면 여기 있는 로그 함수라는 것은 x가 많이 커질 때 y가 조금밖에 안 커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격자점 개수를 세는 거는 줄줄이 세는 방법이죠. 이렇게나 이렇게 세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y좌표는 x좌표가 변하는 것보다 개수가 적게 변하겠죠. 로그는 서서히 증가하니까.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세도 되지만 이렇게 세는 게 좀 더 쉽게 셀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y좌표가 1일 때 세고 y좌표가 2일 때 세고 이런 식. 그럼 이제 그거를 수열의 합어로 생각한다면 보통 수열은 변수 k를 쓰는데 이미 k라는 변수는 등장을 했으니까 i로 생각하면 i가 1부터 그럼 여기가 i라고 생각하면 일반항 i일 때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 y좌표가 i일 때 x는 뭐가 된다? 이 자리가 n의 i 제곱이 되죠. 그럼 요 줄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한쪽이 빠지고 요 점은 나중에 여기서 세려고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들어갈 때 이 줄에 있는 정수점 개수는 그대로 이거 빼기 이거를 하면 되죠. 그게 i가 1부터 k 마이너스 1까지 해도 되고 어차피 k일 때는 값이 제로니까 그냥 k까지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변수가 i니까 요거는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꼴이라서 k 곱하기 n의 k고 지금 이 식은 i가 1 들어가면 n, 2 들어가면 n제곱, n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이다? 공비가 n인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n-1, n의 얼마? k-1 이게 이 줄에 있는 격자점 개수, 저 영역에. 그럼 이제 1번 영역에 있는 격자점 개수는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줄에 있는 격자점 개수는 함수가 이런 2차 함수면 x가 조금 변할 때 y가 많이 변하니까 이제 이 영역은 이거랑 달리 줄줄이를 이렇게 줄줄이 세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 어느 쪽이 변화의 양이 크냐 작냐에 따라. 그럼 여기 x가 n의 k일 때는 이 줄이 k제곱. 여기 x좌표는 이거보다 x값이 1이 더 커지겠죠. 1이 더 커지면 여기가 뭐가 돼? 1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k제곱 빼기 1. 여기가 n의 k 플러스 2면 이 자리가 2제곱이 되니까 k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 여기도 i로 생각하면 이제 이 줄은 여기가 바로 n의 k 플러스 i라고 생각하면 그럼 n의 k 플러스 i가 들어가면 이게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플러스 k제곱이니까 여기가 k제곱 빼기 i의 제곱이고 그럼 이 줄에 있는 격자점 개수는 그대로 요게 되겠죠. 여기 0은 빠지고 이 점은 속하니까. 그래서 k제곱 빼기 i제곱인데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자리는 i 값이 뭘 때? 0일 때겠죠. 제일 뒤에 이거는 i 값이 뭘 때? 바로 k일 때. k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k까지 합해도 되고 k-1까지 합해도 되고 그건 뭐 마음대로겠죠. 그럼 이제 여기도 i가 변수니까 이거는 상수고 0부터 k-1까지는 k개니까 k 곱하기 k제곱 빼기 시그마 i제곱은 바로 여기가 k일 때가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거죠. 근데 i가 0일 때는 0이고 결국 1부터 k-1까지니까 k-1이 들어가면 k-1, k, 2k-1이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것의 합 1번과 2번을 더한 것이 300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되는 k의 최소값은 당연히 요 n값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는 n값과 상관없이 k만 정해지면 정해지는 건데
여기는 n이 커질수록 값도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F2, F3, F4를 구하라 이렇게. 자, 우리가 지면이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 여기를 지워서 F2라는 것은 n자리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k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n자리 2가 되면 여기 1, 여기가 2, 2의 k 되니까 전개하면 2 곱하기 2의 k 되고 2,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묶도록 하죠. 2, 2의 k 마이너스 1. 요게 1번에다가 2번은 n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k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k 마이너스 1 k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요게 300 이상이 되는 k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k가 5면 대충 32에 5 곱하면 150. k가 6이면 6 곱하기 64 되면 360 얼마 되니까 대충 되겠죠. 그래서 5와 6을 넣어보면 5를 넣어보면 300보다 안 크고 6을 넣으면 300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6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바로 F2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F3은 다시 n자리에 뭘 넣으면 돼? 3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F3은 n자리에 3을 넣으면 k 곱하기 3의 k 마이너스 n자리에 3이 들어가면 3 빼기 1, 3, 3의 k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여기랑 똑같죠. 이것이 300 이상이 되는 k. 그럼 이 자리가 커졌으니까 똑같이 6을 넣으면 당연히 300보다 크겠죠. 6을 넣어서는 300보다 크니까 이제 5를 넣어서 300보다 큰지 안 큰지 봅니다. 5를 넣었는데 300보다 작으면 6이 될 거고 5를 넣었는데 300보다 또 크면 4를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된다. 그럼 이제 F4는 다시 n자리에 4 넣어서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0번은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일단 격자점 개수는 줄줄이 센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x좌표에 따라 셀 거냐 y좌표에 따라 셀 거냐라는 거는 바로 x가 많이 변할 때 y가 적게 변하니까 y좌표에 따라 세는 게 편하고 이건 x가 적게 변할 때 y가 많이 변하니까 x에 따라 세는 게 편하고 그래서 세는 방향을 이렇게 정해줘야 세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면 그냥 뭐 이거 중에 하나만 구하라라고 해도 됐겠죠. 굳이 여러 개를 구하라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내력을 테스트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행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히 남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겠죠. 자, A행에서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